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자 김동성입니다. 84대책 13만호 헛바퀴, 이번에 이사대책도 흐지부지, 이렇게 제목이 좀 뽑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월 4일날 발표한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에 80만 가구, 이것도 사실은 헛소리다, 이런 내용이라는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은 2020년 작년이죠. 8월 4일날 주택공급 대책에 1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게 한 건도 없더라 이거죠. 이사 공급 대책 뻥튀기 논란이죠. 반년 전 공급 대책 뜯어보니 태릉 골프장, 서부 면허 시험장, 여 지역구의원 반대로 공전, 과천시장은 주민 수환 이기, 땅 주인 설득 필요한 이번 조치, 기존 대책보다 더 힘들 것 같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기관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정부가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밝힌 물량이 내년까지 5천 가구에 불과하고 용지 확보를 전제로 한 공급 물량 변수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사 대책이 정부의 설레발로 뻥튀기로 끝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밝힌 공급량을 두고 상상 속의 임신, 공갈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년 전 정부가 밝힌 84대책의 진행을 살펴보면 마냥 규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13만 2천 가구를 서울의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용지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노원구 태릉 골프장 1만, 서울의 18곳의 공급용지,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연결할 수준이었다면 빈 땅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 대책보다 난도가 낮지만 제대로 진행된 곳은 없습니다. 노원구 태릉 골프장도 지금도 노원구 주민과 구청이 강하게 반대에 표류하고 있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도봉구 창동을 찾아 평당 1,000만원의 반가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상황마저 연출됐고요. 노원구청장 출신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도봉구 창동을 방문해 차량기지 이전이 혹시 여의치 않으면 그것을 복합화해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해볼 만한 제안을 했다면서 서울 동북부가 모두 베드타운으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특성을 감안해 차량기지는 아파트를 짓지 않기로 전제한 것도 반박했다. 그러니까 우원숙 창동 차량기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일자리를 채운다면서 박 후보가 창동을 다녀갔는데 주민들의 걱정이 더 크다면서 박 후보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4천 가구가 계획되는 과천청사 유유지를 둘러싸고 과천 시민들과 김종천 과천시장과 주민수환 투표까지 추진하고 있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민수환 추진에 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발부를 했습니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6월쯤 투표가 이루어질 생각이고요. 앞서 과천에서 84대책 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한편 과천시 역시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천막 야외 시장실을 운영하며 정부 계획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달 18일 정부가 과천 용지 주택 건설에 대해 개발 구상에 착수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김 시장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김 시장은 과천시에 검토한 대안을 과천 총사 용지, 의용지 두 곳에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포구 운전면허 시험장 용지 일대 6천 가구도 물 건너간 모양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시 대한항공이 3자 매각에 물거품이 돼서 앞서 말한 서울시 대한항공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매입을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에 중지하에 LH가 송현동 땅을 사들였는데 다시 서울시 땅인 면허시험장과 바꾼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는데요. 그러나 마포구와 서울시의 반대로 LH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 교환 대상이 제외됐습니다. 통보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틀어졌고요. 정청래 민주당 마포을 지난해 84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을 들고 상암동은 이미 임대주택비율이 47%인데 또 지어야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 여론의 반대가 컸다. 결국 국토부가 내놓은 모든 공급에 대한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이렇듯 반년 전 발표한 공급 대책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실상 공갈빵, 상상 임신,
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사 대책에 포함된 공급 물량이 8사 대책에 13만 가구 13만 2천 가구가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 대책 물량이 8사 대책에 발표된 물량과 별개라고 설명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해 보이죠? 그리고 분담금 안 내도 되는 재건축, 지분공유형 주택 관심 있다고 그러네요. 지분공유형 주택 가이드 집주인 분담금 한 푼도 안 내도 정부가 대신 후 차익 배분하다 집값 오르면 일정 부분 혜택이 있다. 공고유한 주택 팔 수 없고 매각에 불분명한 분쟁 소지도 있다. 이 공유형 주택 적용 사례 시가 6억 원 아파트 보유한 A씨 공공 직접 시행 건축 시 LH의 현물 산납 세집 분양 가격이 10억 원, 비용 부담 없이 입주, LH의 20억 원에 매각, A씨 순이익 처분의 60%인 6억원, LH 순이익 처분의 40%인 4억원. 이렇게 지분 공유형 주택, 분담금은 안 내지만 이익금을 나누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개발 날벼락 맞을라 서울 빌라 계약 속속하기 현실성도 또 없는데 또 이게 거래절벽만 만들었다는 그냥 소식이죠. 이사대책 후폭풍으로 빌라 거래절벽 조짐, 빌라 매입 후 공공개발 묶이면 아파트 입주권 못 사고 쫓겨나 투자자 무서워서 빌라 못 사겠다. 공공개발 영향 희박한 강남은 재건축 열기 더 뜨거워질 듯 신축 아파트 호가가 더 튀어오를 듯.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빌라를 사려던 한 가장이 집 근처에서 낡은 빌라가 보이던데 몇 년 뒤에 이 지역에서 공공시행 재개발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서 공인중개사가 본인도 10년, 5년 뒤에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라라는 것을 권유할 수 없어 매수인을 돌려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공인중개사가 돌려보내든 돌려보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자분들이 계약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주택 영향으로 역세권 빌라 수도권 외곽 재건축 공공 재건축 재개발 시 매수자 현금 청산 의뢰의 거래 절벽 수도권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권 공공개발과 무관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부각되어 더욱더 호가 상승 강남 재건축 공공 시행 재건축 가능성 희박해 오히려 반사 이익 금액이 더 오른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